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채팅을 가지고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 이제 최저시급 적용 받네요. 2023년이니까. 어제부터 적용을 받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달부터. 근데 어떤 분이 제 방송에 웃기게 알바를 6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알바를 6개. 편의점 알바면 6개. 6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3개 하는 분도 봤는데, 3군데. 그러니까 편의점을 6군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기분 좋은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자식 올라서 한 달 알바비 몇만에서 몇십만원 더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올해 시급이 올라서 월급이 오르니까 좋다. 네, 이렇게 순진하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게 좋은 걸까요? 올해 시급이 어떻게 되죠? 올해 시급이 9,620원입니다. 9,620원. 어제부터죠? 작년은 얼마니까? 작년은 9,160원이에요.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한 9,400원 돈을 기대했는데 9,620원. 여러분 시급이 100원, 200원 차이 크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460원 올랐습니다. 460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만큼 올라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아니 근데 저분은 시급 올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시급 올랐으니까 월급 오르네. 계산상으로 보면 맞죠. 시급이 올랐으니 받는 액수도 많아지네. 계산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알바생의 입장에서 과연 좋은 걸까? 그것도 편의점 알바. 좋은 게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도 여러분 편의점 저렇게 6군데, 2군데, 3군데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일하는지 아세요? 저분이 왜 편의점 6군데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 설명해 드릴까요? 왜 6군데 일하냐면 저기 편의점 점주님들이 그거예요.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나름의 꼼수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 주에 최소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무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돼. 근데 15시간 넘어서 주휴수당 주면 점주인들 부담이 크죠. 가장 부담 많이 느끼는 게 이런 소상공인 중에서도 편의점 점주인들이 부담 많이 느껴요. 왜냐면 편의점 매출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저것 다 떼면 순이익이 많이 안 남아요. 네, 생각하는 이상으로 안 남아요. 편의점에 진짜 안 남아요. 처참합니다. 동네 편의점 많죠? 이 편의점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점주분들 입장에서. 왜냐? 그만큼 또이또이 하는 거니까. 요즘 편의점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편의점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야.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 GS 특히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GS가 엄청 많아진 것 같아. GS25가. 다른 편의점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패밀리마트가 제일 많았거든요. 패밀리마트가 뭐냐면 지금 CU예요. 네, CU인데 GS25가 엄청 많이 생겼어. 초록색 그 편의점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봐도 초록색, 저기 봐도 초록색. 편의점이 색깔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듭니다. 옛날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이 있었는데 지금 유동인구 상관없이 편의점이 생겨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저기 가게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분산이 되고 그러면 또이 하게 될 텐데 저거는 새로 차린데도 안 좋을 테고
기존에 차린 것도 안 좋을 텐데 안 그래요? 요즘엔 찾기 마주보면서 편의점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편의점 하면 창업할 때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거리 몇 미터 안에서는 창업 못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길가에 교차로 있으면 저 앞에도 편의점이 있고 골목 옆에도 편의점이 있고 그 제한이 없어요 이제. 20, 30m 안에 편의점 하나 더 있고 막 그래요. 저렇게 있어도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저분이 편의점 6군데 일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래 저렇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주유수당 줘야 되는데 주유수당 부담이 커요. 15시간 정도만 해도 점주님들 주유수당으로 2만원 줘야 돼요. 2만원. 그러니까 그냥 2만원 줘야 되죠. 한 주에 2만원씩. 그럼 한 달에 8만원. 15시간만 일해도. 그럼 이게 시간이 늘어나면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점주님이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시간 안 넘고 딱 14시간 한도 내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시간씩 일하니까 또 한 군데 14시간씩 일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저분도 돈이 되게끔 하니까 6군데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꽤 많아졌습니다. 한 재작년에 기준으로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렇게 저번처럼 한 편의점 14시간 또는 다른 편의점 14시간, 14시간, 14시간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알바도 15시간 시키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없어졌어요. 14시간 만 일시키는 거야. 아니 시급이 높으면 뭐해? 시급이 높으면 뭐 하냐고. 일을 적게 시키는데 안 그래요? 아니 주유수당 부담 때문에 일을 적게 시키는데 이게 뭐가 좋습니까? 뭐 일을 용돈벌이 나는 그냥 차비만 벌겠다 밥값만 벌겠다 하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네요. 왜냐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니까 적게 일하고 좀 돈 좀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돈이 돼야 되는 분들이 있죠. 목돈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목돈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알바를 도배해야 되죠. 그렇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저분도 편의점 알바 다른 데 갈 때 아마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할 거 그러면 차비 들잖아요. 아마 차비 꽤 많이 쓸 겁니다. 저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근방에 있는 데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못 구해요 요즘에. 자차로요? 그럼 와 자차로 이용한다고? 야 편의점 알바가 차도 있네. 차 타고 알바하는 사람 처음 보네 진짜. 나 솔직히 처음 봐요. 그동안 나도 편의점 알바 오래 했거든요. 3년 했거든요. 세븐일레븐에 3년 하고 난 알바로 출퇴근하는 사람 처음 봤어. 편의점에서. 와 편의점 알바가 니로를 산다고? 야 대박이다. 이것도 충격인데? 아니 편의점 알바가 우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거 처음 봐요 진짜. 몇 시간 일도 못 하는데 그것도 니로 타면서 5년 됐다고 진짜. 야 이분도 참 특이한 분이네요 진짜. 아니 진짜 처음 봐 진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봤어도 이게 뭐가 좋냐는 거. 그 기름값 많이 나가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군데에서 오래 일해야 돈이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군데서 오래 못 하잖아. 한 주에 14시간밖에 못 하죠. 그러면 돈 적잖아요. 그러면 알바를 계속 구해야 되는가. 구하면 또 구하는데 시간 걸리고 다른 데서 일한다고 또 왔다 갔다 시간 걸리죠. 그리고 교통비도 들죠. 이런 수고가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알바도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이 되는 거야. 이제 알바도 기본 한 3개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시간 소모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시급 높아진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시급이 낮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점주님들의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알바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편의점뿐만 아니라 커피숍, 이런 서비스업, 요식업 쪽에 계신 분들은 알바생을 3명 썼던 거 2명 줄인다거나 알바생들 근무 시간 줄인다거나 아마 이렇게 방책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사장, 점주 입장이거나 고용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봐. 시급 오른다고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편의점이. 안 그래요? 시급 오른다고 인건비 많이 줘야 된다고 그렇다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 똑같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사에서 이걸 봐주냐? 봐주지 않죠. 그러면 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알바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주님이 가져갈 돈 줍니다. 특히 편의점은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아 그래요 봉규님. 이거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봉규님.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마트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 캐셔분들이 근무한 시간이 줄고 일하는 사람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 못 하지. 내가 좀 일찍 출근하지. 교대를 일찍 하지.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냐? 알바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규님? 그런 봉규님 같이 마음분들이 바라죠. 그러면 작년까지 일했던 분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일했던 분들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알바 구하기 더 힘들입니다. 자, 알바는 누가 구할까요? 일반 직장인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분처럼 뭐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학생이 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알바를 그만둬요. 그럼 또 구하면 되겠지만 또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서울도 알바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울도 요즘 매장이 장사 안 되거든요. 장사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요식업 하신 분들도 배달로 다 돌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매출도 떨어질 거예요. 본인도 예측하시죠. 지금 이제 아마 장사하신 분이니까 아마 제 입장, 제가 하는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고용이 불안해서 사람들 경기가 안 좋고 체감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갑을 안 열 거예요. 이게 느껴질 겁니다. 올해부터.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본인도 마음의 각오를 하셨죠. 이런 부분에는 뉴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최악이었죠. 작년에 올해는 더 최악이에요. 문제는 올해는 더 최악입니다. 죄송하지만 올해는 마음의 각오를 단대하셔야 돼요. 올해는 정말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에서 물가를 올리겠죠. 최저시급에 물가를 올리는데 사람들도 비싸니까 또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살 거예요. 지갑이 가벼우니까 함부로 쓰지 못해요. 할인마트 가더라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할인되었다 느낌 못 받아요. 저도 장을 보지만 마트가 장을 보지만 솔직히 파는 입장도 그렇잖아요. 이게 할인된 게 맞는데 가격이 올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할인됐다고 생각할까? 할인됐다고 과연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부터 경기가 정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안 좋아지면 이런 거예요. 라면을 번들을 2개 샀던 것도 1개만 사고 고기를 2근 샀던 것도 1근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것도 네. 음료수 같은 것도 3개 살 거 2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그런 손님들이 하나 둘씩 넣을수록 매출에 영향을 줘요. 그럼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이익이 떨어지니까 고용주는 어떻게 해서 알바를 안 구하는 거예요. 웬만큼 정말 힘든 이상, 급한 이상은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땜빵식 알바를 구할 거예요. 땜빵식.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혼자의 인력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알바를 잠깐 구할 거예요. 땜빵용으로. 잠깐 몇 시간만 해달라. 이런 알바는 있을 거예요. 근데 고정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라. 이런 알바는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밥불에 잠깐 땜빵을 해주는 건 있어도 고정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주세요. 이건 없어질 거예요. 이건 줄어들 겁니다.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이 많아도 순이익이 마이너스라서 폐업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족들끼리 이제 번갈아 가면서 부부끼리 번갈아 한다거나 그렇게 할 테고, 왜냐하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뭐 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떼올 때 계속 오르잖아요. 예, 물건을 떼올 때 가격을 알 거잖아요. 가격을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안 팔면 손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올려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떼올 때 비싸게 받기 때문에, 작년 대비 비싸게 받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또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맞잖아요. 봉균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물건 비싸게 받았는데 똑같이 팔 수 없죠. 그럼 우리 못 안 가면 그러고. 마트도 뭐 직원들 고용하고 전기세, 냉장비까지 장난 아닌데. 안 그래요? 특히 장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봉균이도 아실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니에요. 라면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면, 과자 이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커피 같은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몇 벽을 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육류하고 채소입니다. 과일하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손을 못 대겠어요. 이거는 볼 때마다 놀래요. 이건 마트 해봤으면 아실 거예요. 이건 진짜, 손님들이 사갈까, 이거를? 사과 사이 겁난다니까, 여러분. 진짜. 고기 사이 겁나요. 고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경만 하고 손을 안 대. 손을 안 댄다니까, 이게. 저도 살까 집었다가 계산대 딱 보고, 아니다, 이거.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알바 하시던 분들도, 내가 이제 본의 아니게 사장님이 이제 그만두라고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알바를 구하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분명히. 특히 편한 아르바이트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편하게 서빙만 한다거나 계산만 한다거나 그런 아르바이트 숫자가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고용주분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알바생들도 내가 여기 있다고 계속 앞으로도 여기 일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각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리 쫄라매야 돼요. 그러니까 시로키쿠님 죄송한데 시급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과연 좋아하게 될지 힘들어지게 될지 겪어보면 압니다. 아직 1월달 하루밖에 안 지났어. 한 3월달 4월달 되면 체감되겠지.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아직은 모르겠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알겠죠. 보통 봄 때부터 액션이 들어가니까. 겨울은 작년처럼 유지하다가, 원래 그런 거예요. 시급이 올라도 일단 돌리고 봐요. 돌리고 나서 봄 때 되고 나서 그때부터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네? 그러면 날 풀리고 하니까 보통 날 풀리면 잘라요. 추울 때는 힘드니까, 추울 때는 점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추울 때 고생하면 몸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날 풀리고 이제 영상 올라오잖아요. 영상 올라오면 굳이 얘 쓸 필요가 있겠나? 얘한테 얘기하겠네.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3월달, 4월달 돼봐야 돼. 4월달, 4월달 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강구 단대하시고, 본인이 지금 알바하고 있는 거 잘하셔야 됩니다. 알바 또 실수하면 또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바생들. 좋아진 거 아닙니다. 절대 좋아진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도 같이 오릅니다. 다 올라요. 삼각김밥도 오르고, 도시락도 오르고, 햄버거도 오르고, 치킨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제가 오늘 치킨 시켜 먹었는데 2마리 치킨 24,000원이었어요. 그럼 25,000원 오르겠죠? 시급이 올랐으니까. 2마리 치킨이 오늘 기준으로 24,000원이에요. 호식이 시켰거든요. 간장 후라이드 24,000원이면, 그럼 후라이드 양념이 24,000원이면, 그럼 후라이드 간장 시키면 1,000원 플러스니까 25,000원. 그럼 올해 또 시급 오르면 26,000원 오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 가격은 작년 때 가격이니까.
그러면 또 오르겠죠? 그럼 좋은 게 아닙니다. 종국적으로 보면 나쁜 겁니다. 겪어보면 아시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